해강그룹 꿈다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VP 김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꿈다방 사장님들하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뷰티 관련 샵이랑 아카데미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오너입니다. 대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티 쪽으로 제품을 유통을 하는 유통사, 그리고 해외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무역 법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뷰티 업계 아까 오정현 사장님도 오늘 뷰티 특집인지 그 오정환 사장님도 이제 오랫동안 미용업에 이제 종사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쪽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도 시도를 했고, 실제로 이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또 결과를 많이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항상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일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진솔하게 사장님들하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비전을 좀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떤 다른 기회를 찾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회로 저는 PM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 번째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짚고 갈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미줄, 그리고 그물이라는 뜻의 네트와 일하다라는 뜻의 워크를 결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미줄, 그물처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망을 통해서 제품이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유통 방식의 하나인 건데요. 이거를 이제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 또는 요즘에는 이제 생산자이자 그 소비자라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은 뭔가 다른 뭐 이상한 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이 유통이 되고 있는 어떤 유통 방법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통 방식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면 이 제품이 소비자까지 어, 전달이 되는데 총판, 도매상, 소매점 이런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각 과정별로 또 이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마진이 붙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처음에 원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비싼 가격을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제조사에서는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료까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는 이 소비자 가격으로 녹여지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는 이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전달을 하는 방식이고, 또 이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이 제품을 지인들한테 또 소개를 하고 그 소개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의 광고료가 투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좋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품질의 고퀄리티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런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가 1950년대 정도인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사업 형태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조차도 뭔가 이거 사기 아니야?
뭐 불법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또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뭐 불법이고 이건 나쁜 거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떤가요? 누구나 다 프랜차이즈 오너를 꿈꾸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좋은 뭐 맛 기술이 있어. 음식을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성공적으로 이 매장을 만들고 그걸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시스템 소득이 된다라는 걸 이제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너무나 현명한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려는 마음보다는 좀 거부를 하거나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같이 회원 직접 판매 형태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그냥 들어와 있는 그런 유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 트렌드를 보시면요. 예전에만 해도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들이 이제 유명 그 연예인들을 사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건야 뭐 대기업들은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중소기업들 제품을 새로 이제 만들어낸 신생 브랜드들이 뭐 그 완전히 수많은 그 팔로워들 뭐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뭐 수십만 수백만 팔로워들을 그 보유를 한 그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그렇게 막 팔로워는 많지 않고, 약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사이? 우리 꿈다방에도 좀 많이 있죠? 저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우리 주변에 늘상 있을 법한 사람. 근데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띠는 사람, 또는 이웃처럼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런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친숙한 사람들을 어, 활용을 해서 제품을 체험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제품을 소문을 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요즘에 많이 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유명인들이 하는 얘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만 해도 연예인이 뭔가를 추천을 하면 PPL 아니야? 이거 광고니까 저렇게 좋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품이 아닌 경험이, 그리고 광고가 아닌 사람이 유통을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접 판매업을 하는 거에 너무 트렌드가 딱 맞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 업을 뭐 그냥 색안경을 끼고 덮어놓고 치를 떠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세계적인 리더들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지만 저는 이 세 사람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같은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네트워커가 아니에요. 네트워커가 아닌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죠, 책에서.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거의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은 그 투자의 신이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투자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인데 이분도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때 가장 훌륭한 투자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 제인 필저는 미국의 경제학자고 세계적인 미래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은 사실 26살이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책에서 10년 안에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할 분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을 꼽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공자들은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공자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밑바닥부터 그냥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또 자기의 삶조차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공자의 말을 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성공해보지도 못한 분들의 얘기에 휩쓸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현명하게 좀 이 업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언론 속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2023년도에 회원 직접 판매라는 용어로 변경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태 지금은 이제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실제로 다단계 판매업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경단녀들한테는 또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하는 면에서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의 어떤 시장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나라에서도. 그런데 예전에 다단계 이제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의 피해를 입었던 그런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잘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26년에 인천에서 직접 판매 세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건 그냥 개인 어떤 업체가 유치를 한 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만큼 어떤 이런 일들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접 판매업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산 선고자도 다단계 판매업이 창업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이것 또한 그 파산이라는 거는 진짜 이제 경제적으로 아예 완전히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조차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도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굉장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PM 비즈니스로 제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뭐 음식을 배달을 하고 싶어. 그럼 예전에는 막 쿠폰북 같은 거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도 내가 알아서 검색을 해야 되고 그 집이 영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뭐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우리 집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알아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나타났죠,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먹거리 플랫폼들, 쿠팡이츠, 뭐 요기요, 배달의민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먹고 싶은 사람이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 안에서 한눈에 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면 그 음식점에서 이분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이 이 가게를 대신 홍보를 해준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 회사에 소개비 쪽으로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 PM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PM 주스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김지혜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김지혜라는 플랫폼이 이분에게 제품의 정보도 주고 어떻게 드시는지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려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PM이라는 회사에서 이분에게 제품을 배송을 해주죠. 그리고 제가 이 김지혜라는 플랫폼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PM에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랑 동일한 형태로 가지만 여기에는 제가 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어떤 그 건물을 사들이거나 생산을 하거나 재고가 있어야 된다거나 뭐 물류 창고를 돌려야 된다거나 배송을 제가 해드려야 된다거나 어, 직원을 고용을 해서 CS를 담당을 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소문 경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다, 할 수 있겠다. 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를 해서 수수료로 돈을 벌어봐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어, 주스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업왕, 뭐 보험왕, 판매왕 이런 일이랑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사실은 자영업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저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비전과 가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타로 내가 뭐 물건 하나 유통해가지고 그 유통한 수익을 그 순간에 단타로 이렇게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장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구조의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구조의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요? 장사가 아닌 사업을 왜 해야 될까요? 이 현금 흐름 사사분면 많이 보셨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 이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E 사분면과 S 사분면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B사분면과 I사분면, 사업가하고 투자가 분면이죠. 자, 여기 전체 인구의 95%의 인구는 여기 E사분면에 존재를 합니다. E와 S사분면에. 근데 단 5%의 돈만 흘러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5%의 돈조차도 노동소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그 돈이 5%의 돈이 여기에 흐릅니다. 반대로 B사분면하고 I사분면은 단 5%의 사람만 있어요. 근데 전체 95%의 돈이 여기서 흐릅니다. 근데 여기에 돈의 형태는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권리소득이라는 거죠.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현금흐름 사사분면을 네트워크 마케팅 업에 입문을 하고 나서 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평소에 자기계발서를 막 읽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계발서도 읽기 시작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많이 변화가 있는데, 자영업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직감적으로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일을 해오면서. 그래서 자영업과 사업을 가장 크게 구분을 짓는다면 자영업은 스스로 거의 모든 업무를 관리를 하거나 대부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 노동력,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제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수익과 직결이 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나를 찾는 이가 없으면은 아무리 시간과 노동력을 들인다고 한들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이쪽은. 그리고 아까 오정현 사장님도 그 같은 얘기를 하셨죠. 시간의 자유가 없었다. 그리고 수익의 성장은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노동량의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체력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40대 초반 이제 중반 넘어가는데 20대처럼 일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어느 맥시멈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경험들을 겪으면서 반드시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 일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자영업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타일이, 어,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귀찮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어제보다 사람이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항상 발전을 해야 된다, 사람은. 뭐, 그게 경제적이 됐든, 어떤 인성이 됐든, 모든 면에서든, 역량이 됐든,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서 주관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저는 저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뭐 이렇게 당연한 거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들이지, 하는 행동들이지, 뭐가 이렇게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어깨 뽕이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뭐 이거를 막 되게 대단하게 누군가에게 어필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꿈다방 사장님들하고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제 그동안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막 뒤졌어요. 근데 되게 많은 일들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으면은 정말로 오늘 너무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제 10평도 안 되는 굉장히 누추하고 누구를 초대하기조차도 되게 민망한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누추했어요. 근데 저 자신 자체는 누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당당했거든요. 성공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누추한 곳에서 시작을 할 때조차도 저는 그렇게 뭐 남들 다 하는 인테리어도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친구들한테 나는 이렇게 뷰티를 시작을 했으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믿질 않았죠. 당연히 뭐 콧방귀 뀌고 웃었죠. 그리고 제 앞이니까 말은 안 했지만 진짜 희한한 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제주에 내려온 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주 내려오면서 중국 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국내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하나하나 늘어났고, 그리고,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베트남에도 지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은 현재 중국에 같이 지점을 아직 돌리고 있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그 비용을 받고 가맹비라고 하죠. 가맹비를 받고 파는 거죠. 그리고 로열티를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많아요. 뷰티 쪽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기술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나면 사실 거의 다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본사의 어떤 울타리나 그 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가족사들이 좀 윈윈을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탈이 없이 잘 운영을 했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한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 브랜드 제품들을 막 개발을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시중에서 막 흔히 구할 수 있는 거를 유통을 하면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서만 유통이 되는 게 있어야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남들이 손을 대지 않는 분야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돈이에요. 다 돈이고, 저만의 자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막 경쟁률이 엄청 심한데 거기서 이제 최종 3인 뷰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산업이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종 세 군데 기업에게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자금을 투자를 받고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미용 기기들도 이제 저희 브랜드 단독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또 돈도 벌었겠지만 완벽하게 이제 비즈니스 국면으로 넘어갔다라고는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만 팔 수 있는 게 좀 필요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막 찾다가 그럼 뭐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오랫동안 이제 전문적으로 머물렀던 이 왁싱 업계에 왁스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해외 브랜드, 한국에 안 들어와 있는 해외 브랜드를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이 제가 스페인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여기를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4박 5일 일정으로 갔는데 원래는 그 가기 전에 이미 많은 내용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계약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서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5일차 때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제가 사인업을 해요.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이미 40년 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뭐 한국에 뭐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캐파가 있다고 한들 작은 개인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판권을 주는 그 나라 국가적인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개런티도 높았고 뭐 규정들도 되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따와야 됐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한 게 끝이냐. 이 계약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요 사진 보이세요? 우리 PM에 인천 영종도에 PM은 물류센터가 돌아가고 있죠. 저도 인천 영종도에 물류센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원항습실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게 뭐 제가 여태까지 이런 일들을 뭐 많이 잘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잘했다. 뭐 이거를 자랑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비사분면으로 너무 넘어가고 싶어서 그 책을 본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해야지만 이게 자산을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했죠. 했고, 실제로 진짜로 노동이 투입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바꿀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인생을 바꿀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비전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런 것들 실제로 이뤘던 것들 때문에 저는 PM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이 비전과 가치가 너무 크게 와닿았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안 적은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고, 노력이고, 갈아 넣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처음에 투자를 할 때만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계속 투자의 연속인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음, 그냥 자영업을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하는 느낌? 뭔가,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뭔가 계속 나는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인풋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비전과 가치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을 잘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업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의 리더가 되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말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로 시작을 해서 내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리더로서 시스템 소득을 버는 일.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하고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제가 보고 비교를 해보면 이 맥도날드 본사가 가맹점을 이렇게 열어주죠. 열어주는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 이 본사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사가 역량이 없고 자본력이 없고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 더 이상 확장되지도 않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가맹을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은 그냥 자영업자인 거예요. 사업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권한이 확장이 됩니다.
내가 본사가 돼서 내가 가맹점을 열어주고, 그리고 가맹점을 막 이렇게 열죠. 근데 그 가맹점들도 본사가 돼서 또 가맹점을 열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인정을 받고 그게 나의 수익으로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레버리지는 제가 이제 김지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를 너무 너무 뼛속 깊이 깨닫고 아,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그 비전과 가치를 품은 5명의 가맹점을 엽니다. 5명. 근데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하겠죠. 똑같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만약에 프랜차이즈예요. 백종원의 짬뽕집인데 이 A, B, C, D, E가 다 자기 맘대로 레시피도 바꾸고 막 원가 절감한다고 비슷한 맛 내는 뭐 다른 재료 막 사다가 갖다가 막 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른 맛이면.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를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그거 똑같이 저도 우리 PM 사업의 매뉴얼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5명을 만들고 또 그 5명이 또 5명을 복제를 하고 또 5명이 5명을 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완전 잘 갖춰진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총 19,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럼 이게 19,000명이 아니라 19,000개가 되는 가맹점을 소유를 하는 거죠. 제가. 그쵸? 그럼 우리 PM 비즈니스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토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달, 거의 2만 명의 오토십이 돌아가는 거예요. 2만 명. 그러면 200만 포인트죠. 200만 포인트면 PM에서 SCL 지급이거든요. 그냥 오토십만 가지고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레버리지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복제를 하고 이 복제한 사람이 또 복제를 하는 거를 가리켜주고 또 이 밑에 있는 사람을 후원하는 걸 가리켜주고 그거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저의 스폰서로부터 그대로 복제를 받아서 제가 배운 거 그대로 그 저는 점점 변환 골장님이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 외모는 안 비슷하지만 뭔가 행동이 조금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폰서로부터 이제 모든 걸 복제를 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 스폰서도 그룹을 통해서. 그래서 그룹과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핵심을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레버리지라는 어떤 큰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그림, 이 사진 보이세요? 제가 이거 사장님들하고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막 외장하드를 몇 개를 뒤져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이게 거의 한 9년 전인가? 뭐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이제 막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고 한 뭐 6개, 7개 정도 있을 땐가? 지점이? 뭐 그럴 때 제가 이제 본사에서 그 지점 원장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거기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림보드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제 샵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드림보드에 좀 넓은 평수의 아카데미를 설립을 한 거를 그리고 또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원장님은 뭐 3층짜리 건물에 1층은 뷰티샵, 2층은 아카데미, 3층은 내가 사는 집, 뭐 이런 거를 그리셨거든요. 근데 이거 사진 보시면 이거 지구본이에요. 그 자세히 보시면 에펠탑도 있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막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빨간 깃발을 막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이 원장님들이 속으로는 비웃었겠죠. 겉으로는 제 앞이니까 말을 못했겠지만, 뭐 저런 생각을 하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뷰티업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아,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긴 할 건데, 뷰티업은 아닌 것 같아.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뭘로 할 거지? 뭘로 할 건데 내가 글로벌의 꿈이 자꾸 안 없어지고 항상 마음에 꿈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PM 비즈니스를 만나고 제가 되게 전율을 막 느낀 거예요.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실제로 가능하고 저는 실제로 중국에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를 보면은 설레인다. 근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PM처럼 이렇게 실제로 직급에 상관없이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브랜드가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계 없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꼭 잘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상속 가능한 자산. 우리가 이 실제로 PM 인터내셔널에 들어가면 상속 포기각서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뭔가를 상속을 한다. 그러면 부채도 자산이니까. 저는 부채를 많이 물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PM은 사실 부채가 없죠. 왜냐면 투자를 해서 막 계속 돈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대로 코드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비전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뭐 제 아들, 저도 아직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나이고, 저는 90세, 100세 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기보다는 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물려줄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도 있다라는 거 꼭 보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꿈다방 사장님들이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장점은 뭐 여태까지 다른 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뛰다 보면 사람인지라 자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나 진짜 이 업이 가진 비전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이 가치를 좀 알면은, 본질을 알면 사실은, 본질을 아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액션이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또 현실에 지쳐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무한한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기회가 무한대로 주어지는 그런데 리스크가 정말 최소화된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 그런 사업을 이런 비전을 가진 일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 PM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땅히 딱 맞는 사진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이 사진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뭐 복장을 떠나서 이 사람의 마인드가 풀셋 하나만 사주실래요? 아니면 오토십이라도 점점점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주스 파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팔아서 그냥 11% 직접 추천 보너스나 받을 마음으로 이 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옷으로 나가진 않죠. 비즈니스 복장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이런 마음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나의 노력이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뭐 억대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미 잘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리더가 되는 너무 멋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인생을 바꿀 비즈니스를 하자고 당당하게 이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사장님들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 정말 인생을 바꾸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꿈다방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